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교 프로파일의 폐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일단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어머님들도 고교 프로파일 폐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고교 프로파일을 정의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측에서 대학교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교 프로파일에는 학교별 교육 과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건이라든지 학교에서 갖추고 있는 커리큘럼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는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를 드러내는 게 바로 고교 프로파일이죠. 그래서 고교 프로파일 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고교등학교의 기본 정보도 들어있고요. 교육 환경도 들어있고 또 교육 과정까지 들어있고 동아리까지도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시상 내역이라든지 3년 동안 이 학교가 어떤 교육 사업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고교 프로파일을 보면 이 고등학교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고등학교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학교 학생들의 수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입학사정관들은 정말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생활기록부가 아주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지만 고교 프로파일 역시 아주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로 고교 프로파일을 굉장히 깐깐하게 했냐면 첫 번째로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봉사활동 그 시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봉사활동했는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봉사활동 지역까지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강남 8학구 나이에서 봉사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어디 자사고에서 봉사활동했는지 그 점을 알 도리가 없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좀 큰 건데요. 고교 프로파일에는 무엇까지 들어있었냐면 그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의 대학 진학률과 성공률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교는 스카이를 작년, 재작년에 뭐 매년 10명씩, 12명씩 꾸준히 보냈다라는 것도 나와 있는 반면에 B라는 학교는 반면에 스카이를 2명, 3명밖에 보내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평가자 입장에서는 A라는 학교가 굉장히 명문고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 세 번째, 현 중학교 3학년 자녀분 둔 어머님들이 현재 많이 혼동을 겪고 계세요. 왜냐하면 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 간소화와 더불어 자기소개서까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학교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은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고교 프로파일 폐지가 되기 때문에 어디 고등학교를 보내야 될지 많이 좀 망설이고 있다는 점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특목고 대 일반고 어느 학교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특목고가 유리합니다. 물론 특목고라고 해서 고교 프로파일 폐지, 블라인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특목고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평가자는 생활기록부를 보면 특목고를 과연 모를까요? 저 역시 입학 컨설팅, 입시 컨설팅을 거의 한 10년 넘게 하면서 생활기록부만 본다 하더라도 이 학교 학생이 어떤 아이인지를 뻔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목고 아이들은 교과 과정부터 틀립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어머님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과목을 선택을 했어요. 그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해진 과목을 다 들었겠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데 과학고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의 고급 물리학, 심화화학, 미적분학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어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스피킹과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 거시경제, 세계 지역 연구 이런 과목들을 아이들이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고에서 이런 심화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물론 듣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매우 극소수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신과 내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쪽으로 진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과목 이수 과정만 보더라도 이 아이가 특목고인지 일반고인지 평가자는 뻔히 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고와 일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자사고에도 광자고가 있고 이제 전사고가 있죠. 그런데 민사고, 상상고 등 유명 자사고들은 물론 일반고가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요. 그런데 그 외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와 그 외의 자사고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근데 학교에서 활동했다라는 건지 보면은 이 학교가 뭐 자사고 학생인가 일반고 학생인가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평가자는 아마 이것으로도 학교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어머님들의 생활기록부를 보시면 등급을 먼저 봐요. 물론 우리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먼저 아이 수준을 보기에 앞서서 학교 수준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학교 수준을 보여주는 게 바로 편차예요. 편차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학교 수준과 더불어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수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차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13% 그러니까 뭐 15호 이하만 떨어져도 15 이하만 나와도 정말 나름 일반고 치고 정말 괜찮은 학교예요. 그런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편차가 20, 25, 심지어 저는 어떤 학교 편차가 27까지 나는 고등학교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편차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과학고 아들 특목고 그 다음에 뭐 민사고 상상고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편차가 한 자리 숫자에 뭐 6, 뭐 7, 뭐 8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종전 건국대에서 뭐 5등급, 6등급 학생이 합격을 했다? 그 학생들은 절대로 일반고 학생이 아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번에 정말 입시 결과가 아주 상세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3등급 중반될 라인 합격했다. 그 학생이 일반고일까요? 절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특목고와 자사고 자체는 편차와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 원점수만 본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수준, 학교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특목고도 어느 정도 그 평가자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사고 중에도 민사고, 상상고 같은 경우도 편차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아이가 특목고를 갈 수 있다라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런데 특목고를 갈 실력이 안 돼요. 근데 일반고를 가야 돼요. 그런데 일반고도 너무 많아 지역에 따라서요. 그러면 그 일반고 중에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점을 먼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 첫 번째로 저는 아이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고 어머님들에게 여러 번 강조합니다. 진로를 일찍 정할수록 좋다라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진로를 일찍 정하게 되면 아이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심화 수업이 가능한지 그 고등학교를 먼저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3 때는 진로 선택 과목, 즉 자기가 선택한 진로에서 우월성을 반드시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국어, 영어, 수학 선행학습 할 바에 복습하면서 너희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많이 실수했던 문제를 복습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반드시 선행학습할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3 때 대학교 평가자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어느 정도로 우수성을 입증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를 일찍 정할수록 좋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같은 일반고라도 학종을 위해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춘 학교가 있습니다. A라는 일반고가 있고 B라는 일반고가 있는데 A라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학종 관리 잘하고 수시 준비를 잘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이 40% 아니 90% 이상이 넘어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근데 반면에 그런 커리큘럼을 갖춰지지 않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으로 교과 전형으로 많이 보내는 학교이다 보니까 그 이상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저는 어머님들에게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의 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다면 한번 그 생활기록부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의 생활기록부만 보신다 하시더라도 평가 기준이 생길 거라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든 어려움은 있습니다. 특목고를 선택해도 어려움이 있고요. 자사고를 선택해도 어려움이 있고요. 일반고를 선택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부 머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어느 정도의 적절한 조언과 도움만 있었으면 내신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는 정말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깨지지 않는 아이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입시 컨설팅 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은 거의 한 20년 동안 시도를 해왔지만 중학교 때 아무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내신을 챙기지 못해서 멘탈이 깨진 아이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가 내신이 처음에 5등급, 4등급 나왔다가 멘탈이 깨지니까 2학년 때 5등급, 6등급, 3학년 때 7등급, 8등급까지 떨어진 아이들을 봤어요. 특히 한 학생은 어떤 학생을 봤었냐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 찍은 학생인데 중학교 때 물론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1학년 1학기 때 1등급을 찍고 1학년 2학기 때 2등급을 찍으면서 내신이 하락으로 인해서 멘탈이 깨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멘탈이 깨지면서 2학년 때 5등급, 3학년 때 7등급 모든 공부 다 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아이들에게 강조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점 꼭 그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세 번째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실과 노력이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는 성실성이 없으면 안 돼요. 비교과, 수행평가, 하다못해 정시준비 이 모든 거 누가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챙겨줄까요? 어머님이 챙겨주실 건가요? 아닙니다. 아이가 챙겨야 됩니다. 수행평가가 단순한 수행평가가 아니에요. 조사하고 자료 수집하고 그것은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의 성실성과 노력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좀 확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입시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웃는 아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웃는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입시는 뭐 아니면 도라는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 결과를 보고 나서 선생님 저는 정시파인 것 같아요. 그냥 전 정시로 대학교 갈래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또한 학점과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시로 가려고 했는데 나 교과서에 한번 노려볼까 했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입시는 뭐 아니면 도가 절대 아닙니다. 수시도 준비하시면서 정시도 준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시 준비한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금방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자기가 중학교 때는 공부 전교 탑을 찍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2등급, 3등급 내려앉았어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가 저 정시로 갈래요. 그러면서 학교 수행평가 하나도 안 해요. 봉사활동도 안 해요. 다음에 내신 관리도 안 해요.
비교과도 안 해요. 그러면서 정시 준비를 합니다. 저 그런 학생들 10명 중에 10명, 좀 거짓말 조금 보태면 100명 중에 100명 절대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학생이 이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고1 때 자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는 내년부터는 뭐 수능이 정시가 확대가 된대. 그래서 자퇴하고 나 수능에 올인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퇴를 했는데 그 여학생이 지금 정시 올인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생활 패턴 다 깨져버렸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년 규칙적이잖아요. 일어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모든 게 규칙적인데 이제 뭐 자기가 뭐 누가 강요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맨날 늦잠 자요. 내일 수능 공부해야 되지. 미루고 미뤄요. 지금 멘탈이 깨져가지고 저번 달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점이에요. 그 아이가 분명히 후회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 첫 번째 다 5가지. 요약하면 진로를 정하고 다음에 일반고라도 고등학교 선택하는 면에서 일반고라도 학종을 위해서 수시 준비 잘 해주는 일반고가 무엇인지 조사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어떤 고등학교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이 멘탈이라는 점. 네 번째, 고등학교는 성실과 노력,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결국 승자라는 점. 다음에 입시는 뭐 아니면 도라는 점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점. 이 5가지 방법을 우리 아이와 어머님이 적용하신다면 고교 프로파일 8주의 장점과 단점 중에 장점만 그들을 취하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